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느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야 하지?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위기를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오기 전부터 돈의 흐름 자체를 설계해둡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위기를 앞두고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키고 어디에 두는지 실전 자산 분산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돈을 세 가지 속성으로 나눈다. 부자들은 돈을 얼마 있냐보다 어떻게 쓸 돈이냐로 구분합니다. 공격형 자산,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자금, 방어형 자산, 가치 보존과 안전이 목적, 생존형 자산, 위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위기 이후에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자산의 물리적 위치까지 나눈다. UBS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자산가의 71%는 자산을 두 나라 이상의 분산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 충격이 오면 단순히 자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현금이 국내 은행에만 있다면 한 번의 금융규제, 환율 급등, 정책 변경으로 전체 자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계좌를 함께 활용하고 외화와 실물 자산도 일부 확보하고 디지털 자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눠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이고 콜드월렛은 오프라인의 저장의 해킹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부 자산은 리츠나 금고, 실물 금 같은 방식으로도 분산합니다. 리츠는 건물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받는 부동산 펀드입니다.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죠. 한 나라, 한 은행, 한 자산군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게 부자들이 위기를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수익보다 생존을 우선한다. 경제위기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이겁니다. 이 자산은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팔아야겠다. 불안감 때문에 전부 현금화하거나 성급하게 손절하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일부 자산은 손실을 감수하고 유지하고, 일부 자산은 미리 현금화의 기회를 노리고, 일부 자산은 하락을 활용해 더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자산이 오를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자산은 하락해도 괜찮습니다. 전체 흐름만 지키면 됩니다. 부자들이 실제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나뉩니다. 공격형 자산 20%, 배당주나 임대형 자산 30%, 채권, 금 같은 방어형 자산 20%, 유동성 확보용 현금 20%, 리스크 해지용 자산 10%. 상황에 따라 조절은 필요하지만 핵심은 한 방향이 아니라 복수의 생존 루트를 만든 겁니다. 네 번째, 위기 대응 기준표를 만든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뉴스에 흔들리고 계좌 수익률에 휘청이고 주변 반응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표로 움직입니다. 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자산이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지면 미리 정한 행동을 합니다. 생활비가 6개월치보다 부족해지면 일부 자산을 정리합니다. 특정 경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현금 비중을 다시 조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위기의 순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자산까지 분산한다. 스탠퍼드대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자산이 많아도 구조가 복잡하거나 통제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이유는 구조가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만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지킬 수 있게 설계합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감정적 소비를 통제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준비해둡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분산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지탱하는 심리적 방어 전략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돈은 공격형, 방어형, 생존형처럼 기능별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국내외, 디지털, 실물처럼 다양한 위치로 분산해야 안전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수익보다는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숫자로 된 기준표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까지 설계해야 진짜 자산 분산이 완성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혹시 한 곳에 몰려있진 않나요? 위기가 오면 어떤 순서로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산 분산 전략 혹은 앞으로 바꾸고 싶은 방향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